안녕하세요, 유자쌤입니다. 우리 암기 특강반하고 논술 기초반 커리큘럼 간단하게 하고요. 또 맛보기 강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논술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요, 만능틀로 서러운 결론 쓰기, 또 개요도 작성 방법, 본문 작성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차근차근 천천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실제 기출문제를 시험 보듯이 작성도 해보고 또 제가 1대1로 첨삭해드리는 시간 가지니까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누리자 자유 유아교직 논술책 사용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노란색 책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책이었다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렇게 보라색 책으로 바뀌었으니까 준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요. 1주차에는 뭘 할 거냐? 만능틀로 서러운 결론 쓰기 할 거예요. 만능틀이 뭐예요? 만능틀이요. 제가 문장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안에 알맹이가 되는 내용만 쏙쏙 집어넣어서 논술 쓰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 논술 잘 쓰고 싶어요. 이렇게 선생님들 이야기 하시는데요. 논술은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만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논술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글이에요. 논술문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논술을 하고 있을까요? 시험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해진 답이 있고요. 틀이 있고요.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다가 쏙쏙 정답만 집어넣어서 작성을 해주셔야 20점, 19점, 18점 받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서로는 이렇게 쓰세요. 거기 안에다가 이것만 집어넣어서 적당히 문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 맥락에 잘 맞는다. 그러면 점수 획득하십니다. 하고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아예 문장을 드립니다. 주제는 유아교육 현장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제는 이러이러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라고 문장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논술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주제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 주제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쉽죠? 예를 들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유아 안전교육 넣어볼게요. 주제가 유아 안전교육 나왔어요. 김 교사랑 최 교사랑 막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전사고가 발생했어요. 문제 해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번 시험 논술 주제문은 유아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 자리에다가 쏙 집어넣어 주시는 건데요. 자, 유아 안전교육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라고 그대로 작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러면 이번엔요. 또 뭐 넣어볼까요? 멘토링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어린이들 얘기 말고요. 선생님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또 우리 논술 시험 문제를 딱 받았더니 멘토링 하는 일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멘토링을 했더니 이런 점이 좋았어요. 이런 점이 어려웠어요.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죠? 이번 주제는 멘토링이구나. 그러면은요, 멘토링을요, 여기 주제 안에다가 쏙쏙 집어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멘토링은 교사의 전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협력을 통해서 서로 발전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라고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요, 논술을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때 창의적으로 쓰세요, 참신하게 쓰세요, 멋지게 쓰세요 하지 않을 거예요.
정확하게 쓰세요. 써야 할 곳에 써야 할 내용 써주세요 하고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죠? 이와 같이 주제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한 문장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는 근거가 되는 이유 문장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는 이러이러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제를 활용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거나 따라서 주제를 활용하여 유아의 발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아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요, 유아의 발달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어요 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반면에 멘토링 같은 경우는요, 교사의 전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거예요 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할 때는 생각보다 쉽게 빨리 적용이 되지는 않는데요. 저랑 뭐 한 예시문 5개, 6개, 10개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나중에는 막 눈 감고도 서론 결론이 떠오르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렇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반성적 저널이 주제로 나왔다면요. 반성적 저널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중요성, 필요성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거가 되는 문장, 왜냐하면 저널을 통해서 교사는 자신의 교수 행동과 유아, 학부모, 동료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되게 문장이 짧았는데요. 이번에는요. 유아, 학부모, 동료 교사와의 상호작용 이런 내용들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사실은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교수 행동과 유아, 학부모, 동료 교사 상호작용 뭐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요. 본문에서 찾아서 작성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본문에 뭘 쓰라고 했는지를 좀 참고해가지고 한두 문장 정도 옮겨 적는 방법으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만능 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반성적 저널은 교사가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교사는 반성적 저널과 같은 자기 장악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자기 장악 같은 거, 전문적인 성장 같은 거 이런 핵심 키워드가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하시면요. 반성적 저널과 같은 방식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용고시 시험 열심히 준비하시다 보면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딱딱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다쌤 교직 논술 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본문 작성도 들어갈 거고요. 개요도 작성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성하게 쓰세요. 잘 찾아보세요 하지 않고요. 이 자리에 이거 쓰세요 하고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논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댓글 작성해 주시면 제가 틈틈이 보고 있다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는요, 유단자 암기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단자 암기반 뭘까요? 되게 새로 나온 유형이죠. 제가 요거를 기획을 한 거는 우리가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암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 작성할 때 살짝 추상적이거나 살짝 뜬구름 잡는 소리만 쓰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답 확률을 확 높이기 위해서는 키워드들 암기해야 한다. 그리고 걔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1년 안에 모든 내용들 암기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암기시켜 드립니다. 암기법도 알려드리고 또 암기해야 할 내용도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우리 유단자 암기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 주에 이렇게
한 주 동안 신체운동 건강, 한 주 동안 의사소통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개론 같은 경우 두 파트에 나와서 쪼개어져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암기 테스트도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뒤에 맛보기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가 또 궁금하실 텐데 프린트물로 우선 나갈 거예요. 프린트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빽빽한 글자가 잔뜩 들어간 프린트물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5월까지 여러분들 이론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 핵심 키워드들에 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깜빡하실까봐 넣은 거니까 여기 상위 키워드, 하위 키워드 요거 중심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위 키워드에는 어떤 내용 들어가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가 상위 키워드로 들어가고요. 하위 키워드에는 방어 기제의 종류 들어갑니다. 고착, 대체, 승화, 부정, 동일시, 반동형성, 백일몽, 억압, 억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것의 목적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어 기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그 중에서 사례에 맞는 방어 기제를 딱 답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암기 방법입니다. 이렇게 스키너의 행동수정 기법이 있어요. 근데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상위 키워드는 요거고 하위 키워드는 요거다. 이렇게 알아두셨다가 어떤 막 사례가 나올 거예요. 민수가 어떤 문제 행동을 보였는데 교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얘는 스키너의 행동수정 기법에서 어떤 기법을 활용한 건가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 행동수정 기법 중에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그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 행동수정 기법을 빈 종에다가 다 적어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확실히 답이 아닌 거 하나씩 지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거 중에서 고민 하다가 제일 정답인 거를 하나를 딱 남겨서 작성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작성할 때 타임아웃 하고 용어를 작성하는 때도 있고요. 개념을 설명하고 사례와 적용하여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도 쉽습니다. 우리 논술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으시면 돼요. 민수의 행동수정 기법에 활용된 방법은 타임아웃이다. 그냥 답변을 드려버리면 돼요. 타임아웃은 이런 특징이 있다. 사례에서는 민수에게 격리된 공간에서 놀이 시간이 제한되었으므로 타임아웃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파트 내 사회적 놀이 발달 단계 같은 것도요. 사실은 이해만 하면 한 번에 내가 다 쓸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면요. 요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놀이하는 모습과 비사회적으로 놀이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를 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혼자 놀이하거나 안 놀이하거나 이럴 때 비참여 행동, 방관자적 행동, 단독놀이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같이 놀이하는 거,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 이렇게 나아간다 하는 이론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앞글자 따서 외우지 않더라도 기억을 할 수는 있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을 100% 준비하고 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암기를 하고 가실 겁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답변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 자, 파트 내 사회적 놀이는요. 비방, 단병, 연협, 비방, 단병, 연협 이렇게 외워 가실 건데 발음하기도 쉽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비방, 단독, 병, 연합, 협동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세요. 이런 것들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파튼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비방을 받았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비방을 단독으로 받았더니 병이 나버렸어요. 왜냐면 혼자 있는데 비방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하고 협동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어줬더니 병이 좀 나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협동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방, 단독, 병, 연협 외워 가실게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이 많은 내용을 다 이렇게 외워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10월 정도 가시면 암기량이 누적되면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게끔 여러분들 다 외워 가시면요. 합격 확률이 쭉쭉 올라가니까요. 저만 믿고 무조건 이렇게 멋지게 외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를 사례로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스키너의 행동수정 기법인데요. 양도 많아요. 그리고 스키너의 행동수정 기법 이것만 끝나는 거 아니고 행동 빈도를 높일 수 있는 행동수정 기법이 있고 그 행동 빈도를 낮추는 행동수정 기법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쪼개가지고 같이 외워 나갈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 우리 홍상소라는 남자가 있대요. 이 남자는 키도 크고 좀 잘생겼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홍상수님은 반포에 사는 이과 나온 남자였던 거예요. 너무 매력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막 대시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시를 받아주지 않아요. 때려줘요. 왜냐? 이분은 알고 보니까 불륜녀였던 거예요. 아니, 불륜남이었던 거예요. 와이프가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것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누가 떠오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홍상소가 반포 이과남이어도 체벌타임을 가지겠다라고 외워 가실 거예요. 자, 근데 왜 받아주지 않나요? 이 홍상소님의 행동이 수정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홍상소 반포이과 체벌타임, 홍상소 반포이과 체벌타임, 홍상소 반포이과 체벌타임 해서 싹 외워가실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요. 지금은 하셔도 나중에는 5분이면 외워집니다. 나중에는요. 1분이면 홍상소 반포이과 체벌타임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행동수정 기법을 작성해보세요 하시면요. 이걸 외우는데도 한참 걸리고 인출하는데도 한참 걸리세요. 그러나 이렇게 홍상소님을 한번 떠올리면 반포이과 체벌타임 자동으로 연상작용 떠올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두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암기반 오셔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 이거 듣기만 하면 너무 재밌는데 끝나지가 않겠죠. 외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도 같이 봐드릴게요. 테스트 1차는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자, 앞글자만 드릴 거예요. 우리가 홍상소가 반포 이과남인데 체벌타임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홍수법, 상반행동 강화, 속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찾아야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키워드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그러다가요, 내가 뭐 생각이 유난히 안 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반응 대가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 이론서나 제가 드린 그 개념 정리 프린트물, 유단자 자료에다가 조금 표시를 더 해주셔가지고 외워보시면 되고요. 물론 당연히 상반행동 강화가 어떤 개념인지 그런 사례는 적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외우시다가 한 번씩 체크하시는 정도로도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으니까 암기반에서는 암기에 조금 더 집중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2차에서는요. 상위 키워드 보고 스키너의 행동수정 기법 뭔가요? 하면 여러분들께서 홍상소 반포이과 체벌타임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 한 주에 한 영역씩 하니까 그때만 잠깐이라도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5, 6월 하죠? 그러면 7, 8월에 한 번 더 돌리고 9, 10월에 한 번 더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외워가실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외워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이 1차와 2차를 반복하시면요. 내가 잘 안 되는 거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1차와 2차를 반복하시면 3차는
눈 감고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스키너의 행동수정 기법 종류 쓰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홍상소 반포이과 체벌타임 떠올려서 이 많은 10개의 키워드들을 그 자리에서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합격했으니까요. 무조건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거를 기억하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떨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외워 가시는 부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다만 전제는 요 키워드들에 대해서 사례에 적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전제하니까 공부하실 때 그런 점들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기는 5, 6월부터 혹은 7, 8월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풀이 강의할 때도요. 제가 이걸 한 번 더 이야기는 드릴 건데요. 문제풀이 하실 때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행동수정 기법이 나왔어요. 사례에서 어떤 아이들의 행동이 나왔는데 딱 봐도 상반행동 강화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상반행동 강화 쓰지 마시고요. 그 빈 공간에다가 홍상소 반포이과 체벌타임 적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포가 뭐더라? 딴 건 다 적었어. 포가 뭐더라? 그때 찾아서요. 포화 찾아가지고 적어 주시고 체크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홍수법이 답으로 나오든 포화가 답으로 나오든 타임아웃이 나오든 상반행동 강화가 나오든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문제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별 문제풀이 모의고사까지 암기법 활용하셔서 복습하실 거니까요. 잘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혹시 또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운 부분 있다면 댓글 꼭 주시고요. 자, 요렇게 유자쌤 강의가 같이 진행이 될 건데 직강 시간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점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